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실전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세 벌써 4월이 왔습니다. 드디어 아웃풋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기본 강의 그리고 기출 및 선행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잘 마스터 하셨다면 이번 또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답안 작성 요령을 잘 또 공부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우리 실전 문제풀이 강의의 강의 목적은요,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소화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혼자 답안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전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모의고사를 혼자 치를 수가 없습니다. 치른다 하더라도 공부의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선이수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이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실전 문제풀이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4주 정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인데요. 4주 정도면 웬만한 쟁점들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 시험에 나올 쟁점들을 충분히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고 모의고사에 임하도록 합니다. 자, 조금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답안 쓸 때요. 수험생분들이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한된 시간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분량 안에 다 요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많이 초과하게 되고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이제 주요한 이유가 분량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분량은 딱 주어진 그 배점에 맞게끔 쓰는 것이지 내가 공부한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죄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잘 요약하는 기술을 테스트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연습을 항상 실전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실전 가시면 아주 좀 편안하게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실전을 치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시간을 그냥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좀 방만하게 갖는다거나 이렇게 좀 긴장을 풀고 답안을 쓰고 이렇게 하면 실전 가시면 좀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실전처럼 실전 환경에 딱 맞게끔 시험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논술형 시험은요, 일단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제 바로 한 10분 정도 후에 이제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를 일단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지문을 잘 탐독하시고요. 문제라 하면 출제자가 묻는 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그 문제에서 해당 문제에서 묻는 말 그게 문제고요. 지문이라 하면 그 문제를 출제하면서 묻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지문인데요. 지문을 잘 탐독하고요. 그리고 지문을 탐독하면서 쟁점을 잘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본론, 결론 및 보험금 계산 내역을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리고 주어진 분량으로 잘 요약해서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공부한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죄다 쓰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길게 1년씩 그리고 2년씩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하셨을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 또
쉬운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신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막 죄다 쓰게 되면 분량을 초과하게 되고요. 분량 초과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분량 안으로 요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실전 문제풀이 강의의 목적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우리 강사들이 음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면부책,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면부책 문제, 보험금 계산을 포함한 면부책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 형태로 만들어서 강사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답안 작성 요령과 쟁점 파악하는 요령을 직접 강사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이 실전 문제풀이 다음에 개강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 스스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혼자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근데 이런 요령들을 배우지 않으면 문제를 봐도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독을 하고 지문을 탐독하고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실전 문제풀이 과정을 먼저 선이수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이수를 해야 원만하게 실전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에서는 약관 개정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세 가지입니다. 사고부담금, 현역병 등 군복무자의 상실 수익액을 일용임금으로 변경한 거, 그리고 중간이자 공제를 L개수, 라이브니츠에서 호프만 H개수로 변경한 거, 이 세 가지인데요. 좀 이따가 저와 함께 문제에서 지금 세 가지 약관 개정 사항들을 전부 다루어 볼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신경 써서 공부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변경되었구나 정도 인식하고 하면 될 정도의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간이하게 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가 문제풀이 사주, 우리 기존 학원에서는 이제 뭐 4주 강의다, 5주 강의다, 뭐 6주 강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강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강이다, 30강이다, 아니면 뭐 36강이다 이런 식으로 강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제풀이 강의는 한 20에서 24강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기존 학원의 주 단위 강의로 표현을 해보자면 약 한 4주 분량 정도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 4주 안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나올 만한 쟁점들을 일단 다루고요. 요 4주 안에 다루지 못한 그 쟁점들은 또 모의고사에서 쟁점화해서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은, 중요한 쟁점들은 전부 다 실전 문제풀이와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1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판서를 해드리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딱 주어지면요, 실전에 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질 텐데요. 우리 자동차 보험 면부책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요.
BCD에 대한 갑 및 을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의 존부를 가려 그 내용을 약술하고 그 담보별 지급보험금 및 구상관계를 논하시오. 배점이 40점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지문이고요. 뭘 묻는지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에서는 BCD라고 피해자 BCD에 대한 갑을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의 존부, 이 얘기는 면부책을 가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뒤에 담보별 지급보험금, 면부책을 가렸으면 지급보험금을 한번 구해보고 마지막으로 구상관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첫 번째 BCD에 대한 면부책, 그리고 지급보험금, 마지막으로 구상금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구상관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보험회사의 권리를 논하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우리 보상 쪽에서 영업 파트가 아니라 우리 보상, 손해사정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라 하면 구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관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제시해주면 그냥 구상을 쓰면 되는 거고요. 구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권리관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해도 그게 바로 구상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고 또 문제와 결부시켜서 우리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시면요. 사고 내용 및 과실을 제일 먼저 제시해 주고 그 다음 보험가입 사항을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 손해액 내역을 제시해 줍니다. 거의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2014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이 도입된 이후부터 면부책 문제에서는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향후에도 면부책 문제에서는 이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사고 내용 및 과실요.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23시경 밤 11시입니다. B는 학교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제의하여 아버지 몰래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가 중 D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B 및 B 운전 차량에 탑승한 C가 사망하고 D가 부상을 입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요. 쟁점이 뭡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쟁점이 바로 무단운전 쟁점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단운전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핵심 쟁점은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냐 낮냐를 따지고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낮은 경우에는 무단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객인지 아니면 동승객이 아닌 차외인인지를 가리지 않고 왼쪽에 있는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빨리 간파하셔야 되고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은 경우에는 내 차량, 그러니까 무단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객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면하고 동승객이 아닌 차외인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빨리 간파하셔야 되겠죠.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지문을 탐독하고 쟁점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자동차를, 아버지 자동차를 아들 B가 운전했고요. 맞은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는 아직 안 나왔고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B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당연히 면허가 없겠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로 측정이 되었다. 이거는 무면허고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내용을 암시해 주는 거죠. 암시가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부담금, 면부채권은 영향이 없죠. 무면허든 음주든 다 부책입니다. 대인배상에서.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상에도 마찬가지고요. 남은 쟁점은 무면허 음주 사고부담금을 나중에 답안에 좀 언급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무단운전 차량에 탑승한 C죠. 친구 C죠. C의 호위동성 감액은 30%로 판명 났는데
호위동성 감액 적용은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 30% 무단운전 차량에 탑승한 C에게 30% 호위동성 감액과 과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탑승한 사람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뭐 안전대 미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정원 초과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안전운전 촉구를 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지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인지는 언급 안 했지만 대부분 안전대 미착 과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과실이든 어쨌든 과실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과실 얘기는 없었네요. 제가 다른 문제랑 다른 많은 문제를 제가 다루다 보니까 다른 문제랑 지금 혼선을 겪었는데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과실 얘기는 없습니다. 과실 얘기는 없고 안전대 미착 뭐 이런 그 과실 얘기는 없고 호위동성 감액만 30%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호위동성 감액은 최신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지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 30%를 갑보험사의 보험금 산출할 때도 적용을 하고 향후에 을보험사가 보험금을 C의 보험금을 산출할 때도 이 30%를 적용해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라는 이 지문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C는 B가 아버지 허락 없이 몰래 차량을 가져 나오기를 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무단운전을 적극 종용하였다. 자, 이 얘기는 살짝 꼬시는 지문인데요. B 본인이 나는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아버지 허락 없이 자동차 갖고 오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꼬신 거죠. 차를 좀 가져오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C가 이렇게 무단운전을 적극 종용했다고 한다면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수험생으로 하여금 이런 착각을 하도록 좀 꼬시는 이런 지문입니다. 근데 무단운전 우리 쟁점에서 무단운전을 적극 종용했다라고 해서 극단성이 높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무단운전의 목적, 경위, 무단운전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정말 해도 너무했네 하는 이런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극단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거지 무단운전을 알고 탑승했다 내지는 무단운전을 좀 적극 종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여기까지 지문을 탐독한 다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사안은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지 않은 무단운전임을 전제로 출제했구나라는 것을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단운전 차량에 탑승한 C든 아니면 무단운전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차량 외부인이든 왼쪽에 있는 보유자 A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은 발생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그 다음 B쪽은 맞은편 보험사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D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D가 운전했는데 이 D는 본인이 본인 차를 운전했는지 아니면 남의 자동차를 운전한 건지는 이 지문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밑에 보험가입 사항을 놓고 보니까 본인이 본인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D는 본인 명의로 을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D는 본인이 본인 차를 모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그림에 노출해야 될 내용들은 과실관계. 과실은 8대 2. 여기 중앙선, 우리 중앙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그림상의 중앙선. 과실 비율 8대 2를 노출하고요. 호위동성 감액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갑보험사에서 다루어야 할 피해자 B, C, D 우리가 사망은 X,
부상은 슬래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CD, BCD까지 동그라미를 쳐서 갑보험사에서 다루어야 될 피해자를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제에서 BCD에 대한 가벌보험회사의 보상책임 관계와 직업보험금을 논하라고 했는데 음악에 A 또는 막 D까지도 답안에 막 쓰게 됩니다. 긴장된 순간에 빨리 막 써야 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노출해 주시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망은 X, C 사망, 그리고 D가 부상, D는 부상, B는 B 및 C가 사망했으니까 B도 사망이죠. 그래서 B, C, D 갑보험사에서 다 노출했고요. 을보험사에서는 D 부상, 그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B, 상대방 차량 탑승자 C, B도 사망, C도 사망. 손해액은 C는 간단한 거는 여기 그림상에 노출해 주고요. 7억. 나머지 부상 손해액은 여기 다 노출 못 합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문제지를 이제 가지고 이 답안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이 그림을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거죠. 이 그림에는 이렇게 부상 손해액까지, 부상 손해액이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용들을 여기 다 노출 못 한다는 거죠. 면부착 판단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손해액 중에 사망 같은 경우 이렇게 간단한 내용 손해는 그림에 노출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사항은 갑보험사는 가족 한정과 부부 한정이네요. 부부 한정. 부부 한정, 그리고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 특약. 그리고 여기는 의무보험만 가입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갑보험사,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상의 자기 신체사고 면부책을 판단하고 보험금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저희하고는 강의를 보통 1강을 30분 내외로 촬영하는데요. 우리 자동차 보험 기본 이론과 기출 및 선행 문제 풀이도 그런 맥락에서 촬영을 해왔죠. 근데 우리 실전 문제 풀이와 실전 모의고사는 이 면부책 문제를 풀이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30분이 넘어가더라도 강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내외로 촬영하는 그 우리 원칙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에서는 좀 예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배상 1, 2부터요.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판단하고, 그리고 갑보험사의 무보험 자동차상해 판단하고, 을보험사의 무보험 자동차상해, 그리고 갑보험사의 자기신체사고, 을보험사의 자기신체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면부책을 판단하면 갑보험사의 무보험 자동차상해 판단하는데 아주 간명합니다.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무보험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쭈루룩 판단하고,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무상 자신 쭈루룩 판단하는 것보다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그리고 갑보험사의 무상, 을보험사의 무상, 갑보험사의 자신, 을보험사의 자신 순으로 지그재그로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부터 판단하면요. C, 무단운전 차량, 우리 차량, 내 차량에 탑승한 동승객,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 D, 같이 묶어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묶는다는 얘기는 한 사람만 판단하면 그 효과가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판단하면 되는 거죠. C와 D를 한꺼번에 묶어서 C는 내 차에 탑승한 동승객이고 D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이지만 이 사고는 무단운전 사고로서 극단성이 높지 않은 무단운전이라고 한다면 이 내 차에 탄 동승객 그리고 차외인
같이 묶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B부터 판단하면 자배법 3조 책임. 자배법 3조 B는 무단운전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고등학생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운행자에 해당돼서 자배법 3조 책임이 있고요. 민법 750조 책임은 이 반드시 과실을 크로스 체크해야 됩니다. 과실이 있죠. 있으니까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750조 책임이 있습니다. A는 어떻습니까? 자배법 3조 C와 D에 대해서 아까 지문 탐독하면서 말씀 이미 끝냈죠. 극단성이 높지 않은 무단운전이기 때문에 내 차에 탄 동승객 그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차 외부인 모두에게 자배법 3조 책임을 진다. 750조 책임은 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무단운전 사고에서 부모에게 750조 책임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750조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다 정리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면요. 깊숙이 들어가면 부모가 자녀의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냐 하지 않았냐 이런 거를 막 따져서 케이스에 따라서는 750조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사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750조 책임은 없는 걸로 무단운전 사고에서 이 부모의 불법행위 책임은 없는 걸로 정리하고 시험 준비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1단계 끝나고요. 이게 1단계. 다음 단계는 2단계입니다. B는 김영 피보험자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약관 해석상 이론상 아무리 살펴봐도 무단운전자가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이든 우리 약관 규정을 놓고 보더라도 친족 피보험자가 되려면 김영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를 해와야 됩니다.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약관 해석상 친족 피보험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실무 견해가 너무 높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서 실무 견해에 따라서 이를 친족 피보험자로 보기로 하고 답안을 씁니다. 그래서 답안에도 우리 문구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친족 피보험자로 본다, 보기로 한다 이렇게 문장을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는 김영 피보험자고요. 여기는 이게 옷이 닿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 피보험자고요. 여기까지 2단계 판단이 끝났고요. 마지막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요. 3단계와 결부시켜서 바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대인배상 1과 2, 대인배상 1, 2를 마지막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와 같이 결합을 시켜서 바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대인배상 1은 1단계에서 반드시 자배법 3조 책임이 있는지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배법 3조 책임이 있냐? 있죠. 1단계 통과, 패스. 그래서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피보험자 해당 여부, 친족 피보험자 해당되니까 통과.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대인배상 1은 고의사고만 면책 사유가 존재합니다.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부책입니다. 대인배상 2는 어떻게 됩니까? 대인배상 2는 1단계부터 자배법, 민법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자배법, 민법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둘 다 있으니까 통과, 1단계 통과, 2단계 피보험자 해당 여부, 친족 피보험자 자격으로 2단계 통과. 3단계 가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상의 면책 사유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약관상의 면책 사유는 없고요. 특별약관상에 부부 한정 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부부 관계가 아닌 자녀가 운전했으니까 부부 한정 특약 위반도 있고요. 만 40세 이상 연령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40세가 안 된 미성년자가 운전했기 때문에 연령 특약 위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 위반으로 면책입니다. 우리 약관에 보면 무단운전, 절취운전,
그리고 절취운전에는 무단운전 포함이라고 했고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약 위반 운전을 해도 부책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부책해주는 당사자는 특약 위반을 하지 않은 특약 위반의 규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피보험자를 보호해주는 거지 특약 위반을 한 당사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B와의 관계에서 끝났고요. 피보험자가 복수로 있으니까 개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A와의 관계에서 대인배상 1과 2. 대인배상 1은 자배법 책임이 있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통과. 2단계 김영 피보험자 자격으로 통과. 3단계 올라갑니다.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부책. 대인배상 2는 자배법 1단계 자배법 민법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자배법 3조 자격으로 통과. 자격이 아니라 자배법 3조 책임이 있기 때문에 1단계 통과. 2단계 김영 피보험자 자격으로 통과. 2단계 통과.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보통 약관상의 면책 사유, 특별 약관상의 면책 사유. 보통 약관은 없고요. 특별 약관상의 부부 한정 특약, 연령 한정 특약 위반이라는 면책 사유는 존재하지만 이 특약 위반의 경우에는 면책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무단운전입니다. 그럼 무단운전의 경우에 이 무단운전에 규책 사유가 없는 이 A는 부책, 예외적으로 부책한다라고 하는 우리 약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 조항. 우리가 통상 면책 예외 1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번 면책 예외, 2번 면책 예외,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약관에는 도난으로 되어 있지만 도난에는 무단운전도 포함한다고 했고요. 더 나아가 그냥 그 면책 1번 예외 조항을 무단운전, 도난운전으로 이해하지 말고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무단운전 이렇게 이해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안이 김영 피보험자 A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특약 위반 운전입니다. 그래서 A는 이 면책 예외 조항, 면책 예외 1번에 의해서 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갑보험사는 C, D에 대해서 A를 통해서 부책을 합니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메커니즘 제가 말씀드렸죠. 1타 강의에서 1월 달에 했던 기출 및 선행 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개별 적용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대인배상 1, 2 면책이냐 부책이냐를 논하는데 자꾸 왜 A와의 관계에서는 부책, B와의 관계에서는 부책 이런 표현을 쓰냐. 피보험자 복수로 있을 때 개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때 피보험자에게 적용된 면부책 결과를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기출 및 선행 문제풀이 강의 중에 1타 강의 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개별 적용을 잘 이해하셔야 면부책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났고요.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여기는 의무보험만 가입했으니까 대인배상 1만 해당되겠죠. 1단계부터 봅니다. 1단계부터 상대방 운전자 B 그리고 상대방 차량 탑승자 C. D는 자기 차를 자기가 운전했으니까 자배법 3조 책임이 있고요. 750조 책임도 있습니다. 과실이 있죠. 그래서 운행자로서 자배법 책임,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750조 책임 부담하고요. 2단계는 얘는 김영 피보험자.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 존재 여부인데 바로 약관상 면책 사유를 결부시켜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1단계 자배법 책임이 있고요. 반드시 단계별로 이 순서를 밟아서 면부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대인배상원은 반드시 운행자 책임을 체크해야 된다고 했고요. 있습니다. 통과. 2단계 김영 피보험자 통과. 3단계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통과. 그래서 부책입니다. 그래서 을보험사는 B, C에 대해서 대인배상원 부책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자동으로 면부책이 딱 가려집니다. 이미 여기서 을보험사의
보험이 대인배상원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까 무보험 자동차 사고죠. 이 갑보험사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는 면부책 판단할 때 네 가지 요건, 무보험 자동차 상해 피보험자에 해당돼야 되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돼야 되고요. 그리고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되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피보험자는 B가 있죠. B, 김영 피보험자의 자녀로서 무상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냐?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죠. 상대방 자동차가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니까 통과. 두 번째 요건 통과. 세 번째, 배상 무보험 자동차 측에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20%가 과실이 있으니까 여기 자별법 민법상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배상 의무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약관상 면책 사유. 특약 위반에 걸려서 앞에 세 가지 요건은 충족했지만 특약 위반에 걸려서 무상은 면책입니다. 여러분 무보험 자동차 상해 면부책 판단할 때 자꾸 쓸데없는 걸 자꾸 개입을 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자꾸 결부시켜서 판단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요건 다 빼시고요. 요 네 가지 요건만 딱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냐, 충족하냐, 충족하지 않냐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답은 간명하게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걸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하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오차없이 답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을보험사의 무상 넘어오면 여기는 의무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에 미가입입니다. 미가입이기 때문에 검토 제외,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갑보험사로 다시 넘어와서 마지막 자기신체 사고. 자기신체 사고는 자기신체 사고 피보험자에 해당돼야 되고 두 번째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 사안에서 자기신체 사고 피보험자는 B밖에 없죠. 김영 피보험자의 자녀 또는 친족 피보험자, 우리 친족 피보험자로 보기로 했으니까 친족 피보험자 자격으로 자신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죠. 부부 한정특약과 연령 한정특약에 위반돼서 자기 신체 사고는 면책입니다. 마지막 을보험사로 넘어오면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무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부책이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 저는 지금 한 30 앞에 서두 포함해서 한 37분 정도 걸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받아들고 해당 문제의 문제를 보고 지문을 탐독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면부책 결론을 내리고 하는 데까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못할 것 같지만 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본기를 다지시고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같이 수강한 수험생 중에 모의고사 시간에 5분에서 10분 안에 그림 못 그리신 분 없습니다. 다 그려내니까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아서 그럽니다.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면부책이고요. 보험원 계산은 여기 답안을 보면서 면부책 문제에 대한 이제 답안을 어떻게 수술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보험원 계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까지 이 답안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쟁점을 파악을 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쟁점을 파악하고 면부책을 판단을 했는데요. 답안은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답안은 서론, 그리고 두 번째는 갑보험사, 3번은 을보험사, 마지막 4번은 결론. 큰 타이틀. 1번 서론, 2번
갑보험사의 보상책임, 3번 을보험사의 보상책임, 4번 결론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1번 서론이 있으니까 2번 본론, 그 다음에 본론 밑에 갑보험사, 을보험사 이런 식의 이제 타이틀을 달면 더 완벽하겠죠. 근데 굳이 서론 다음에 본론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아도 이 자체가 본론이기 때문에 바로 갑보험사의 보상책임 2번, 3번 을보험사의 보상책임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론에서는요 이게 써놨죠. 뭐 다 좋습니다. 들어가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말이 마음에 드시면 들어가는 말 논점 아니면 한자로 서 이렇게 아니면 문제의 제기, 문제의 소재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간명하게 그냥 서론으로 하기로 약속을 정한 거고요. 그리고 서론에 쓸 내용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갑보험사는 뭐뭐뭐가 쟁점이고 을보험사는 뭐뭐뭐가 쟁점인데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딱 정의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내가 다뤄야 될 모든 쟁점을 다 노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면부책과 관련된 큰 쟁점들, 중요한 쟁점들만 이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만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 많으면 뭐 서너 개까지 될 수 있겠죠. 그 문제의 핵심 쟁점, 면부책과 관련된 핵심 쟁점만 노출해 주고요.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리고 하위 타이틀은 1번 대인배상, 2번 무보험 자동차상해, 3번 자기 신체 사고가 되겠죠.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에서. 그 다음 을보험사는 3번에서 갑보험사의 이 목차가 그대로 한 판 더 반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갑보험사 대인배상 1, 2 밑에 가나 다 해서 배상 의무자 검토, 2번 피보험자 해당 여부 검토, 3번 약관상 면책 사유 검토. 그게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닙니까? 그림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렸던 면부책 판단 그 순서, 그 그림과 면부책 그림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답안 포맷이. 그래서 가 배상 의무자 검토 A A부터 보면 이렇게 아까 구두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핵심 키워드를 써서 전문 용어를 써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배상 의무자 검토 1단계, 2단계 피보험자 검토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거죠. 그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B는 무단 운전자로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배상 의무자 검토네요.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피보험자 검토에서 이렇게 또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A는 김영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B는 무단 운전자로서 이론상 약관 해석상 친족 피보험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무 견해에 따라서 친족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실전 다완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관상 면책 사유 검토 대인배상 1과 2로 반드시 나누어서 아무리 간단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타이틀을 따로따로 달아줘야 됩니다. 대인배상 1, 2를 같이 묶어서 그냥 약관상 면책 사유 검토한 다음에 1번, 2번을 이렇게 안 나누고 그냥 통째가지고 검토하시지 말고 반드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이렇게 목차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달아주라는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드리는데 모의고사 때 가면 잘 안 지켜집니다. 꼭 지켜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핵심 키워드를 써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길게 막 충분히 출제자를 막 설득하기 위해서 충분히 막 나는 좀 써주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장 간략한 문장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딱 정리해주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맺어주고요. 그리고 이 사고는 이제 음주 무면허 운전이죠. 음주 무면허 운전. 아까 그림에서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음주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1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둘 중 높은 음주 사고부담금 1,000만 원. 1,000만 원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죠. 손해액이 1,00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손해액을 또 한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0만 원을 한도로 부담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아니면 괄호 열고 한도라고 표시해도 좋습니다. A는 B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무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고요. 대인배상 2는 B는 면책이었죠. 자녀는 면책이었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면책인데 무슨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까? 사고부담금은 전체 보험금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일종의 징벌적 차원에서 네가 부담해라 이런 의미인데 면책돼 버리는데 무슨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책담보 내지는 면책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대인배상 2에서 B는 면책이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A는 역시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팁에 관련된 내용 답안에 쓰지 않은 참고용으로 팁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각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각 주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고부담금 약관 개정됐다고 했는데요. 여기 2022년 1월 1일 책임 개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파랗게 표시된 부분. 그리고 2022년 7월 28일 우리가 7월 30날 시험 치죠. 31일입니까? 바로 시험 치기 한 이틀 전에 책임 개시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인배상원에서 이제 최대 한도까지 부담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강화를 했는데요. 참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왜?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건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건가? 둘 다 알아야 되는데요. 비중도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시험에 바로 임박한 내용보다는 1월 1일 책임 개시되는 이 내용을 한 비중도 한 80, 밑에 내용도 한 20 정도 비중을 두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중을 두고 공부하다 보면 양쪽 다 알게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1월 1일 책임 개시건은 마약 약물 사고에 대해서 대인배상 2에 대해서 최대 1억 원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인배상 1은 왜 부담 안 시키냐? 왜 약관 개정할 때 여기는 왜 안 넣었냐? 대인배상 1은 자배법이 시행되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대인배상 1은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개정 자배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약 약물은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대인배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도 최대 1억 5천까지 상향되는데 그게 바로 7월 28일 날부터 이제 자배법이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도 요 개정된 자배법 내용은 이때부터 7월 28일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건에 대해서 대인배상 1에 대해서는 마약 약물 사고부담금을 적용을 못하는 거죠. 이 대인배상 1 사고부담금은 자배법의 거를 끌어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배법보다 불리하게 못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는 적용을 안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답안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 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 7월 28일 개정약관에 따라 써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이 내용을 써주시는 거고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위의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고부담금 약관 개정 내용 중에 사고부담금 관련이고요. 설명을 드렸고 무보험 자동차상해 아까 그 면부책에서 말씀드렸고 자기 신체 사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팁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차례 강의에서 또 교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정리해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다른 문제 또 나가면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괜히 이거 지면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일부러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또 앞에 가서 찾아보지 말고 해당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보면서 계속 다시라는 의미에서 계속 반복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지 말고 문제마다 제가 해당 내용들이 답안 쓸 때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팁으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에서 본 거니까 뭐 또 봐야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패스하지 말고 앞에서 본 거지만 또 보고 또 봐서 계속 반복해서 다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보험사는 앞에 내용을 갑보험사 목차 타이틀을 컨트롤 C 컨트롤 V죠. 그래서 목차 타이틀 순서는 똑같고요.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미가입의 경우도 이렇게 목차를 달아서 써주세요. 안 그러면 분량 확보가 안 되잖아요. 분량 확보도 안 되고 답안이 뭔가 이렇게 딱 체계를 갖추고 쓰면 답안 같은데 그냥 미가입이라고 해서 서술 자체를 생략하거나 이렇게 하면 답안이 좀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직업보험금 계산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보험사는 아까 갑보험사 대인배상 원투 부책이었죠. 누구에 대해서? C에 대해서. C의 손해액은 7억 원. 그리고 C의 과실이 30%니까 7억 원 곱하기 30%가 아닙니다. 이거 많이들 실수하시는데요. 많이는 아니고 일부 실수하시는데요. 7억 원 곱하기 1-30 해서 70%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7749, 4억 9천만 원을 지급한다. 4.9억 원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4억 9천만 원을 다 풀로 쓰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D는 부상이었죠. 그래서 부상보험금은 그 지문을 보면 지문에 손해 내역이 나옵니다. 사고 당시 만 48세였고요. 쭉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목을 부상과 장애로 나누면 항목이 딱 간추려집니다. 일단 부상은 구치, 위, 휴, 간, 그라고 있습니다. 항목. 우리 지문을 보면 D의 과실 상계 전 손해액 내역에서 뭔가 장황하게 쫙 나와 있어서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은 부상과 장애로 항목을 일단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 무조건 나눠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러한 문제에서 그 부상보험금을 추출할 수 있고 장애보험금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부상보험금은 구치, 위휴, 간급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가져오면 돼요. 구조수색비 해당 사항 없죠. 지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패스하고요. 치료비 읽어보니까 지문에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져오고요. 휴업선에 내용 보니까 있어요. 일일 수입이 이게 아닙니다. 일일 수입 감소액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을 통해서 일일 수입 감소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일일 수입이 10만 원이었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 10만 원을 다 받았다고 하면 일일 수입 감소액은 없는 겁니다. 근데 지문에 보니까 임금을 1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 감소액이 곧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이번 기간 180일 나와 있죠. 곱하기 85% 이거는 산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왜 85%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약관에서 휴업 손해는 85%만 주겠다고 딱 정해놨으니까. 이유는 이번 기간 동안에는 사고 나지 않았을 때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에 비해서 생활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생활비가 한 15% 정도는 좀 덜 들어간다라는 개념에서 뭐 이번 기간 동안에 다 줄 거 있냐? 그럼 85%만 주자 해서 아예 약관에서 85%로 딱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일일 수입 감소액 곱하기 이번 일수, 휴업 일수 곱하기 85% 해서 이 금액이 나오고요. 간병비는 부상 1급이죠. 1급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180일을 입원했지만 60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60 곱해서 600만 원 나오고요.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한 끼당 식대가 4030원인데요. 이번 기간 동안 병원에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건에 해당하는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4030 곱하기 3 하루 3끼니까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요 4030에서 곱하기 3을 곱하지 않고 그냥 180일 곱하는 답안이 나와요. 그거는 잠시 착각해서 그런 건데 하루 3끼이기 때문에 한 끼당 4030원이고 하루 3끼니까 3 곱하기 180일 이렇게 해서 소개하니까 소개에다가 과실이 20% 있으니까 과실이
8대 2죠. 아까 70%는 과실이 아니라 그 호위동성 감액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다르게 했는데, C는 내 차에 탄 무단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성계획으로서 호위동성 감액이 30% 있다고 했으니까 1-30에서 70% 곱한 거고요. 여기는 과실, 상대방 운전자 D죠. 상대방 운전자 D는 8대 2 사고에서 20%의 과실이 있으니까 1-20 하면 80%.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장애보상금은 위가상, 위자료, 가정간호비, 상실수익액. 위자료는 부상과 장애가 중복됐을 때는 둘 중 많은 것. 부상 1급은 200만 원이죠. 장애 위자료가 400이라고 했으니까 400만 원을 장애보험금으로 장애 위자료로 지급하는 거죠. 상실수익액은요, 300만 원 곱하기 이 사안에서 상지장애가 20%, 두부장애가 30%. 그러면 병합을 해야 되는 거죠. 병합을 할 때는 병합 그 산식에 따라서 A 플러스 100 마이너스 A 괄호 닫고 곱하기 B 이런 식의 이제 산식으로 계산해 보면 35.2%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간은 전반부 후반부인데요. 바로 이제 L 계수가 H 계수로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아직 뭐 그 얘기가 지문에 이미 H 계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여러분 H 계수 L 계수가 H 계수로 바뀌었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L이 H로 바뀌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잠깐 뭐 240 한도 적용하는 거 요거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문제에서는 뭐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지문에 과거 같으면 L 계수라고 표시할 거를 지금은 H 계수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미 알려주기 때문에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일까지 월수가 5개월 그대로 갖다 씁니다. 과거에는 노동능력 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L 계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노동능력 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L 계수가 아니라 H 계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또 틀렸네요. 노동능력 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월수 전반부 노동능력 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월수 그대로 갖다 쓰고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가동 연한까지의 L 계수가 H 계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안에서 노동능력 상실일, 장애 판정일이죠. 장애 판정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월수, 여기는 개수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월수를 갖다 쓰는 거죠. 월수가 지문에 보니까 5개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과거 같으면 L 계수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H 계수, 그게 115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115가 나와요. 각 주에 그 계산식을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상실 수익을 합치니까 이 금액이 나오고 과실 곱하기 80%, 과실을 20% 빼고 나면 80% 해서 이 금액이 나오고요. 합계하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계산기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수점이 나오거나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막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 우리 연습 과정이니까 이런 소수점도 한번 소수점 나오는 문제를 다뤘는데요.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무상과 자기신체사고는 해당 사항 없고요. 을보험사는 상대방 운전자 B 부상과 장애를 반드시 나눠줍니다. 이거 안 나누고 합산해가지고 5억 원 곱하기 20% 이렇게 하는 답안 나오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상과 장애를 무조건 나누세요. 무조건. 그래서 1억 원 곱하기 20% 2천만 원, 4억 원 곱하기 20% 8천만 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밑에서 이 금액을 지급하는데 오차가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 검증을 한번 해드립니다. 과실 상계 후 산출된 금액 1억 원이죠. 1억 원이 최저보장금. 이 사안에서 최저보장금은 5천만 원이에요. 미달하는지 봐야 됩니다. 보니까 미달하지 않아요. 미달하지 않으니까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사안은 대인배상 원만 지급합니다. B에 대해서. 대인배상 원만 지급하니까 한도를 적용해야 되겠죠. 한도는 부상과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각각의 한도를 적용을 하는데 부상 1급 3천만 원 한도를 2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니까 2천만 원 전액 지급.
그리고 장애 1급 1억 5천만 원 한도를 8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니까 산출된 8천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겁니다. 한도 적용입니다. 한도 적용. 대인배상 1만 가입했을 때는 반드시 이 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C는 7억 원 곱하기 70% 4억 9천만 원이 산출되지만 갑보험사에서 4억 9천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금액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한도를 먼저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도 먼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먼저 차감하고 그 다음에 대인배상 원만 가입했으면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지, 산출된 금액에서 대인배상 원만 가입했다고 해서 한도 먼저 적용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안 돼요. 이 사안에서는 어차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같아지는데요. 하여튼 요는 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산출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쪽에서 지급해야 될, 을보험사 입장에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산출한 다음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만약 대인배상 원만 가입했으면 한도 적용을 하는 거지, 산출된 금액에서 대인배상 원만 가입했으니까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순서로 하면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동승자 감액은 어떻게 적용하냐, 지문에 따라간다. 지문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지문에 따라서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구상은 마지막 단계로서, 구상은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구상도 꽤 심심찮게 출제가 되어 왔다. 면무책 문제에서요. 면무책 문제에서 출제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에서 빼놓지 않고 풀어볼 겁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계속 저와 함께 반복해 보시다 보면 구상의 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갑보험사는 C는 무단운전 차량 갑보험사 입장에서 내 차에 탑승한 탑승인이죠. 그러면 공불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을보험사와 같이 나누어서 줘야 되는데 부진적 연대 책임 때문에 다 먼저 우리가 다 물어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받아올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C에게 지급한 4억 9천만 원 중 자신의 부담금액, 나의 부담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냐, 피해자의 손해액 중에서 내 과실 비율을 곱하면 그게 내 부담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손해액은 4억 9천만 원이죠. 4억 9천만 원 곱하기 내 책임 비율, 갑보험사 입장에서 내 책임 비율은 80%입니다. 그래 80%를 곱하니까 3억 9,200만 원이 내 부담 부분입니다. 내 부담 부분이 3억 9,200만 원인데 4억 9천을 지급했으니까 그 차액 9,800만 원을 을보험사에 구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녀에게, 무단운전한 자녀에게는 구상이 안 되죠. 왜? 그 자녀는 이 사안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구상이 안 됩니다. 상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랐을 때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런 의문이 살짝 들 수 있습니다. 지문에 동거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동거하는 가족에 해당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굳이 동거한다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그냥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친족피고험자, 엄격히 얘기하면 친족피고험자는 김형피고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문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또 친족피고험자로 볼 수 있냐, 이런 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동거 요건은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게 우리 이 시험에서 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거하냐 하지 않느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문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남은 문제도 무단운전 가지고 풀어볼 거니까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이번 시간에 또 공부하지 않은 다른 쟁점들은 다음 문제 가지고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